네, 오늘 너무 비 많이 왔죠? 네. 참, 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게 참, 길 찾기도 어렵고, 참,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몇몇 후배분들을 제가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참 너무 이게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뭐 학생분들이라든가, 이제 뭐 회사 후배, 뭐 아는 후배들 했는데, 후배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타이틀처럼 이제 브랜드 리바이탈라이제이션하고 리포지셔닝,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데, 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오늘 토요일 날 오신다고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문들을 보고 계세요. 문이 이제, 문도 사람 얼굴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이쪽 지금 이제 문 보시면 이제 절에서는 그렇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뭐 새로운 세상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문도 있고 이렇게 가운데처럼 아주 소박한 문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왜 말씀드렸을까요? 네. 문은 세 가지 문이 있답니다. 과거의 문이 있고요. 또 현재의 문이 있고 또 미래 문이 있답니다. 그 세 개 문이 서로 연결될 때 어떤 인생을 나아가는 어떤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 철학적인 주제인가요? 네. 왜 놀라셨죠? 예, 이걸 제가 작업을 할 때 22일에서 23일이었습니다. 벌써 과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저는 이 두 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두 분들이 어떤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니, 왜 웃습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하시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할 일이 없지만은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이런 일들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과학적 단어로 증층적 폭발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발생되고 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또 이런 일들을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것도 상당히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농업사회의 특징은 좀 남의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22일날, 23일날 이제 그때 조선일보 타이틀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은 다음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더 이상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이 분들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이 사람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결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또 이 사람은 농협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 이분은 제가 몇 번 뵀었는데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 왔어요? 비 오는 날. 집에서 TV를 보든지 저녁을 먹든지, 예? 아니면 데이트를 하든지 여러 가지 했을 텐데요. 네. 이 문장에서는 나란 개념이 있고, 또 주어진 시간도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란 개념이 있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은 그 숨겨진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어떤 욕구의 어떤 그런 진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월 30일 됐습니다. 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좀 시간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좀 시간을 흘러가고 있고요. 네. 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 상징물하고 소울 오브 에시아, 서울시, 그리고 이제 뭐 전주시 도시 브랜드, 이런 기관 쪽 브랜드들을 이제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내게 너무 무겁나요? 네.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크로노스는 크로놀로지, 연대기죠. 우리 이제 역사를 쓸 때 연대기조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과 두 번째는 이제 카이로스. 이 두 가지 그러면 카이로스를 이제 대표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알 텐데요. 이게 상당히 좀 너무 좀 코믹한 얘기인데 저는 참 저한테 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이게 좀 첫 번째 보시면은 양손에는 칼과 저울이 있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냉철하게 과감한 결단과 판단을 내려야 된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앞머리가 있답니다. 앞머리는 기회를 잽싸게 알아차리고 잽싸게 잡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목의 다리 날개는 누구든지 기회가 왔으면은 확 잡아야 되는데 우물쭈물 망설인다면 다 도망가 버린답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 가장 웃깁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버린 다음에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답니다. 빠이빠이 하면 끝나가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참 이게 참 인생에 저도 짧지만은 상당히 참 많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그 시간이 토막토막 각 국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상당히 저는 아직도 숙제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만나서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도 간간히 어떤 경우 한 2만 원 주고 이렇게 볼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결론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제 8번의 매듭을 묶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매듭을 묶고 중학교 때 매듭을 묶고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있으세요? 직장 단계에 있어요? 아니면 학교 단계에 있어요? 다 다르시겠죠? 네. 30대, 40대, 50대. 오늘 아까 이제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73살 된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어떤 마지막 의미, 마지막 이름에 푸는 거지만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또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끊임없는 선택과 발단의 과정입니다. 이 4명들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예? 왜 난지 아시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리포지셔닝에 대해서 한번 좀 재미있게 판단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강호동 씨가 씨름 선수였는데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다시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을 들어간다면 재활성화, 아까 이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리포지셔닝인데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인 건 뭐냐 아주 좀 간단한 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해진 브랜드 자산 가치에 활력 넣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 기호가 지금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들 본처럼 아주 사회는 정말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포스케어, 이거 정말 저는 머리에 진동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이걸 어떻게 대처될지, 네. 계속 정말 기호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기술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무척 기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브랜드 재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브랜드 재활성화의 배경은 제 말씀 3가지입니다. 이미지가 노후가 됐을 경우에, 부정적인 연상이 있을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등의 영향력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리뉴얼은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브랜드 로고라든가 심볼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떤 처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도 이제 파급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어떤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홍보 같지만은,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제품 디자인이 상당히 다이나믹해지고, 약간 좀 캐주얼한 개념을 많이 가져갔죠. 그렇죠? 소비자의 변화가 이렇게 트렌드하게 계속 변동된다는 겁니다. 기술과 함께 계속 이렇게 변동되는 거죠. 두 가지. 즉, 소비자의 트렌드와 기술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죠. 바카스는 이제 30년 되는데 계속 소셜 캠페인을,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서 브랜드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두 가지 경우도 이제 브랜드, 사람의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분도 상당히 자신의 장점의 가치를 잘 활용시킨 거고, 저는 참 저분이 참 멋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이마령 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개그맨 하시다가,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 이제 새로운 어떤 연기를 통해서 하는 것도 보면은 상당히 어떤 진솔한 그런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리포지셔닝, 아까 말씀하셨죠? 리포지셔닝은 뭐냐면 아주 근본적인 변형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하시겠습니까? 리포지셔닝 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변형이죠. 리포지셔닝은 이제 목표 시장,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 시장을 바꾸는 거고 제품의 범위라든가 브랜드를 바꾸는 것이 이제 리포셔닝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변형입니다. 원래 밀러가 처음 나올 때는 이제 원래는 여성용 시장이었다 그러죠. 네. 그랬다가 시장이 안 되는 거죠. 예. 원래 남성용 시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성공적으로 됐고요. 말보로 같은 경우는 원래 남성이었다가 기분이 안 좋아서 여성으로 바꿨다 다시 남성으로 바꿨습니다. 네. 왜? 시장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시장. 그러니까 이건 아주 리포지셔닝은 상당히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진행했던 리포지셔닝 사례고요. 네. 그래서 섹시 리노라고 이제 했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부정형 연상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전주시 프로젝트를 2008, 90 이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재미없는 도시에서 두 번째로 랭킹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역사적이고 정적이고 과거지향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계속 리서치 결과들이 이제 계속 나왔죠. 네. 보면 이제 높은 인식은 역사적이다, 정적이다. 낮은 인식은 미래지향적이다, 신나는 게다. 그만큼 낮았다는 개념이다. 그렇죠? 예.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신나지 않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것을 이제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리포지셔닝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분석 틀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통적이다, 좋다, 역사적이다, 좋다, 한류 브랜드의 중심이다, 좋다. 그런데 이런 거는 빼버리자. 과거지향적이다, 보수적이다, 언제나 똑같다, 재미없다. 이건 빼버리자. 그리고 그 대신에 역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더 흥과 어울림과 온이라는 개념을 붙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아까 보신 정량 조사 말고 이제 뎁스 인터뷰를 해서 정성 조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거를 본질적으로 원하는가에 대한 조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요거 이제 이런 것들이 속성들이 어떻게 이제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상당히 역동적이고,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길비앤 매더라는 이제 다국적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7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value understanding. 예. 앞으로 이제 고객이든 뭐든 간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내가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 가치. 내가 여기 온 가치는 뭘까요? 또 우리 홍석 씨가 여기서 한 가치는 뭡니까? 테드엑스에서. 예? 예. 바로 가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개인이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다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속성이 뭔데 내가 빼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그러면서 좀 더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한번 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참 저도 못하는데 상당히 좀 코미디네요. 예? 예. 아까 그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라는 이제 개념을 했는데 이건 인사이트라는 개념은 저는 이제 일치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즉 통찰력이 있어야만 시간에 대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예,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카이로스와 통찰력이 일치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사이드 미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아까 내가 미래 시간을 어디로 갈 것인가는 정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서 또 지속적으로 서스테인하고 signify 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무엇인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signify 하는 전달하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나로서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주고 또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예? 높은 고도에서 떨어진, 높은 고도에서 어떤 즐거움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도를 한번 높여보십시오. Change your altitude 해서, 예, 고도를 높이면은 아마 또 새로운 어떤 관점이 또 보일 거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리바이탈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성공적 리포지셔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